다음 키워드, 세금 공화국입니다. 지금 전체 GDP 대비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 보는 조세 부담률이 작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조세 부담률 좀 시청자분들이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세금 부담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수식 계산으로 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 액수를 네. 그 해의 GDP로 나눈 것이에요. 네. GDP 중에서 세금이 얼마나 차지했느냐 이 비율인데, 지난해 이 통계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21.1% 네.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비교하면 18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조세 부담률이 21.1%로 올라간 것도 역대 최고고요. 자,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것은 물론 그 돈으로 좋은 데 쓴 데도 있고 또 국가 균형 발전, 복지 증진도 쓰긴 했겠지만, 네. 어쨌든 이 세금이 국민의 눈물, 국민의 땀과 피의 그 결과라는 점에서 세금을 많이 가져갔다는 것은 결코 국민된 입장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교차하는 네. 생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공자가 제자들하고 이 산을 지나갈 때 어느 산속에서 아주머니가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고 또 남편도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는데 이번에는 자기 아들마저 호랑이한테 잡혀 죽었다. 그래서 엉엉 울고 있길래 그걸 공자님께서 왜 이래 호랑이가 출몰하는 이런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냐, 저 밑에 안전한 민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네. 모르는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거기는 여기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가 가정맹어호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지적한 것은 저 민가가 있는 곳에 나가면 관리들이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금은 자고로 국민들의 고혈을 빠는 거다 해서 우리 춘향전에도 검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해서 그 세금 내는 고통을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세금을 저렇게 많이 걷었다, 전체 GDP의 21%를 걷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면 미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OECD 평균은 25% 정도 네. 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낮은 수준인 건 맞죠. 그런데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과연 북구라파나 이런 OECD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 비교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지금 저 세금에, 조세 부담률에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또는 가장 비중이 큰 건강보험료,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사실상 강제로 떼간다는 측면에서 네. 조세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경제학에서는 그걸 국민부담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국민부담률은 이미 26% 후반으로 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적다라는 이런 얘기가 결코 정부의 얘기가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증가율이에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날 때 그 증가율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조세가 부담률이 늘어나게 된 그 내막 세금 구성을 보면 네.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었어요. 양도소득세가 우리 세율도 많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이 오르면서 양도소득세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고 거래 절벽이 되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세 부담률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7월 달부터는 재산세가 나오고 금년 하반기에는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 종부세도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세 부담에 대한 혹시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인데요. 어쨌든 자, 걷은 세금, 저 세금이 국민들의 복리와 우리 경제의 효율성 향상에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